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박미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칼바람이 불면서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됐는데요. 국내 증시에도 이러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죠. 외국인의 매도가 5거래일째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는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매도 규모를 보면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삼성전자에 치우쳐 있습니다. 자, 오늘의 포함이 연말까지 남은 거래일은 단 10일이죠. 남은 거래일 동안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화면으로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힘을 잃은 종목, 죽어있는 종목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시간이죠. 이드코의 CPR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CPR 종목 만나보기 전에 시작 흐름부터 좀 짚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좀 약세를 이어가면서 1900포인트 초반까지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시장의 큰 폭의 반등보다는 어제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일단은 1% 안쪽으로 하락하는 모습들,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정유주들을 제외하고 크게 어떤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수도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당히 거친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들,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정도 FOMC 회의에서의 그런 금리에 대한 언급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구간으로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는 전저점, 그러니까 1896포인트, 99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전저점 이탈 여부를 놓고 당분간 판단하시는 게 현명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지수는 갭 상승을 하던 갭 하락을 하던 그에 대한 갭은 일정 부분 메우고 등락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어떤 정치적인 이슈만 없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내일 정도에는 저점을 다질 확률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조금만 잘 견디시고 이럴 때일수록 HTS를 좀 자주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일에 치중을 하셔서 한 발짝 멀리서 지켜보시는 우리 CPR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역시나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상당히 좀 걱정이 많으시겠죠. 다행인 것은 그나마 우리 CPR에서 심사수생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상승세, 그리고 매도 포지션까지 상당히 아찔하게 현재 뭐 컴투스라든지 게임들 같은 종목들 지속적으로 고점에서 매도 사인드렸던 부분들 상당히 현재 주가를 보면은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 전반적으로 어제 이제 증권주를 말씀드릴 때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 오늘 정도 증권주들 회복하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은 나오고 있고, 일단 중요한 위치에서 상방 하방 포지션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유 종목에 대한 CPR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인터넷 전화 문자까지 열어놓고 있죠. 인터넷은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드코의 CPR 게시판을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3153-2611번 다시 2번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빠르게 상담이 이어진다는 점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연이 조금 많이 올라왔는데요. 사연부터 읽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드코 멘토님, 비아트론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매수가가 12,800원, 12,800원에 비중이 80%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만 믿고 따라갔었는데
얼마 있지 않고 급락을 해버려서 손도 못 쓰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여유 자금도 아니고 내년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가망이 있을까요?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마이홍님께서 비아트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런 종목입니다. 12,800원이시면은 이번 연도 상반기 정도나 여름 정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하락한 이유부터 일단은 아셔야겠죠. 비아트론이면은 디스플레이 관련 평판을 만드는 기업인 것은 잘 아실 것이고요. 자, 일단 이 비아트론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가장 크게 하락했던 이유 바로 이제 차익 실현이 되겠죠. 14,000원 정도까지 7,420원부터 14,000원대까지 올 여름부터 급등한 이후에 고점에서 장기간 머무르는 원형 선정형이 나오게 되면서 서서히 차익 실현이 나온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일단 실적이 크게 개선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스마트폰의 어떤 그 고해상도 패널에 대한 납품이 올해 안에 중국발 투자가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되면서 어떤 긍정적인 재료가 나와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번 연도 7월부터 수급적으로 비아트론을 끌어올린 주체는 기관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기관들이 7월 정도부터 상당량의 그런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그 기관들의 매도세가 최근 들어서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최근에 한 11만 주 정도 12월 5일에 한 11만 주 정도 매도가 좀 나와주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비아트론의 신용 증가율을 좀 보더라도 7%의 신용도가 7%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수록 신용도가 높은 종목, 그리고 기관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그런 구조는 하락하기 위험한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짚어야 할 점들이 올해 연말부터 내년 연말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1년 사이에 중국의 디스플레이 투자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상황에서 내년 한 해는 어떤 그런 중국발 투자로 인해서 국내 장비업체들의 실적이 그럼 올해보다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실적으로도 이제 그 중에서 비아트론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에서 현재 주가가 어떤 상황이냐 이런 그런 부분도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 확연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원형 청정형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둥그렇게 13,000원 정도에서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차익 실현이 최근에 나온 그런 부분이고요. 이번 주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변곡이 시작되는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봉, 주봉, 월봉 이 기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일주 월봉상의 바닥을 다지는 흐름들, 이런 그런 부분들이 차라리 동종업계에 있는 테라세미콘처럼 지지선 지금 테라세미콘이 한 200일선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테라세미콘처럼 지지선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했을 때는 다행인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 비아트론은 조금은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중기적인 어떤 포지션들도 아직까지는 매도세가 조금 더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한 80% 정도, 비중이 80% 정도 된다고 하셨죠? 비중이 80% 정도 되시면은 일단 80% 정도에서 상승 시에 이 비아트론은 상승 시에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일단 현금을 챙겨두시고 재정비하는 전략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아트론은 언젠가는 이제 매수가도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하락이 먼저고 하락 후에 반등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하셔서 현명한 결정 부탁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CPR 종목은 비아트론이었죠. 최근 기관의 매도세 주가가 고점 대비 40% 정도 빠진 종목인데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등 시 비중을 줄이자라는 의견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유가 하락은 호재였지만 이제는 명백히 악재다라고 월가 전문가들마저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오늘 코스피가 1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19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왔죠. 외국인의 매도도 5거래일째 지속되고 있고요. 코스피 1900선 지지 좀 가능할까요? 네, 일단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 높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시적으로 1900선을 이탈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이런 흐름이 1900선을 이탈해서 추가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증시는 조금 좀 아쉬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같이 장초반 급락을 했다가 장후반까지 낙폭을 줄여가고 그런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오늘도 장 중반까지는 1920선에 바짝 다가서기도 했지만 이내에 다시 한번 1900선 초반까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유가 급락이라는 이슈 외에도 중국 제조 PMI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좀 압박하는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외국인 매도세는 더 강화되고 국내 기관의 매수세는 좀 약해지는 그런 흐름 때문에 장후반 힘을 좀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밤 예정된 유럽 PMI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미국 FOMC 회의를 전후로 해서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코스피 1900선,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드 PBR 수준으로 전저증권에서의 지지력 확보 가능성은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감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 같은데 유가 하락에 국내 증시도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전기요금 인하 우려에 한국전력은 9% 이상 밀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어떤 전략으로 임해봐야 할까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추격 매수, 추격 매도, 그러니까 시장 흐름에 따라 흔들리기보다는 중심을 잡고 가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추격 매수, 추격 매도보다는 1900선 초반, 1900선이 살짝 깨지는 지수대에서는 좀 분할 매수를 해나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가 급락에 대한 불안 심리가 더 크긴 하지만 점차 시장은 좀 안정세를 찾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와 함께 연말이라는 특수성, 그러니까 배당에 관련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펼쳐나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철강업종, 건설업종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금융업종도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900선 초반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전략까지 말씀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김지욱의 종목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지욱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어제 추천받은 종목 4종목부터 살펴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종목인데요. SCD와 썬데이토즈. SCD는 저평가 구간에 충분히 지금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장 초반에 어떤 악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5% 이상 밀리더니 지금은 낙폭을 많이 줄여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 썬데이토즈는 오늘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장 초반 7% 이상의 급등세가 나오다가 상승분 조금 줄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두 종목 AS 도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SCD 아침에 잠깐 좀 빠진 적이 있었는데 특별히 악재가 나온 것은 제가 찾아봤는데 없고요. 네. 그냥 누가 팔았으니까 떨어진 겁니다. 누가 팔았는데 평소랑 좀 다르게 이게 좀 호가가 안 받쳐줄 때 팔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빠진 게 좀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여전히 이 구간에서는 장기적인 좀 저평가 영역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충분히 지금과 내년도 배당이나 이런 부분 생각했을 때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구간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썬데이토즈는 역시 오늘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도 좋고 나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이게 또
19,000원 중후반대에서는 좀 물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 구간에 좀 있는 건 놓고 봤을 때,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올라줄 때는, 저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22,000원, 3,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9,000 후반대가 저항 구간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거기서는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네. 구간에서 좀 물량 줄인 다음에 또 밑에서 다시 잡는 그런 전략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다음 카카오와 또 조광 페인트인데요. 다음 카카오는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13만원대 주가를 잠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이 조광 페인트, 어제 국내 5위권 페인트 업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4분기 수익 개선 전망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오늘도 일단 흐름이 장 초반 나쁘지 않다가 현재는 좀 파란불이 들어와 있네요. 자세한 AS 도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카카오 또 지금 따라게 들어가 있는 지금 네. 좀 무리가 좀 있고요.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만 좀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네.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좀 노리는 구간은 12만 5천원대 네. 노려보자 말씀드렸는데, 예, 구간이 올랑말랑 하다가 네. 예, 안 왔습니다. 안 와서 지금 구경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여기서 쫓아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는 점. 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거기까지 모르겠고 여기서는 예, 관망할 수밖에 없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들어가신 분이 있으면 네. 일단 어제 쫓아 들어가셨다 하면 12만 오히려 그냥 12만 5천 원을 네. 예, 좀 마지노선 잡고 이렇게 대응하시고 예, 다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접근을 안 하는 쪽으로 좀 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혔으면 모르겠는데 안 잡혔기 때문에 네. 예, 좀 포기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조광 페인트는 예, 여전히 그 시각은 예, 같습니다. 오늘 잠깐 쭉 올라왔다가 네. 장중에 보면 거래 좀 실리면서 9,580원까지 좀 올렸다가 또 예, 후로 빠지는 예, 참 알 수 없는 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거 상관없이 이제 좋고 실적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 좀 한번 보시길 예, 예,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광 페인트까지 어제 추천받은 종목들 AS에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단기 공략주 소개해드릴 순서인데요. 어떤 종목들 준비해 오셨는지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네요. 소개해 주시죠. 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예, 일단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일진 디스플레이 참 오랫동안 이제 바닥에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진 그룹에 속해 있고요. 일진 디스플레이 하면 일단 터치 스크린하고 사파이어 웨어 예. 그런 웨이퍼 전문 업체고요. 예, 삼성전자에 좀 대부분 물량들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진 그룹 자체가 삼성전자 좀 연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출하량이 좀 감소, 특히 태블릿 PC랑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많이 네. 좀 악화가 돼서 동종목도 예, 연초 거의 18,0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도 한번 떨어진 적이 있을 정도로 네.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었는데, 근데 지금, 나오는 실적이 적자가 나는 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수익성이 조금씩, 예, 3분기 들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PER 10배 정도고, 다시 매출이, 예, 예년 수준은 회복이 되기만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좀 분발을 해야 되겠죠. 분발하기만 한다고 하면, 충분히 10,000원대 다시 한번 좀 갈 수 있는, 예,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7,000원, 지금 7,200원인데, 여기서 살짝 눌림 줄 때 7,100원에서 200원 사이에 네.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손절 한 6,400원, 네. 예, 말씀드리고, 그리고 목표는, 예, 일단 단기적으로는 8,000원, 예, 말씀드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한 10,000원도 한번 좀, 예, 가능하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동종목은 이제 텔콘이라는 종목인데, 이건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11월 달에, 예, 말에 상장을 했습니다. 네.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체로서, KMW가 이제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예, 지난해 매출이 460억에, 순이익이 82억이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폭대로 굉장히 높고요. 올해 뭐 예상 매출액도 전년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성장한 600억대, 순이익도 뭐 비슷하게 한 100억대 정도 기록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뭐 PL 6배 정도밖에 안 되는 구간이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장 이후에 이게 좀, 이게 공모가가 14,500원이었었는데 계속 쭉 밀렸었던 게 아무래도 상장 이후에 그런, 엑시트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그런 쪽 그 물량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기간을 좀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신다 하면, 한 12,200원 정도, 한번 살짝만 더 늘려줄 때, 그 정도에 잡아보시고요. 그 손절은 11,000원, 좀 넉넉하게 제시해드리고, 목표는, 공모가 수준이 한 14,000원대까지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포비스TNC입니다. 포비스TNC는,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8월 달에 2,900원, 찍고 조정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습니다. 충분히 조정받은 상태인데 뭐 하는 회사냐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냥 어도비 소프트웨어 전문 유통사입니다. 특히 교육용 시장에 거의 동사가 좀 독점적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교육용 시장에서 지금은 기업 시장으로도 좀 영업 영역을 좀 확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연평균 보통 뭐 10% 정도 안정적인 성장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3분기까지만 해도 작년도 전체 순이익을 지금 초과 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PR은 8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하반기 뭐 지금 조정이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1,700 지금 뭐 1,715원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괜찮고요. 지금 들어가시면 손절 짧게 잡으면 1,650원 잡아드리고 그리고 목표는 한번 좀 2,000원대 한번 재돌파는 좀 노려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 쪽은 이제 남선 알루미늄입니다. 남선 알루미늄. 국내 뭐 대표적인 알루미늄, 샤시하고 뭐 PVC 전문 업체고요. 알루미늄 사업부하고 동시에 또 알루미늄 외에 플라스틱 그런, 자동차 범퍼 이런 것들은 또 사업부가 있습니다. 남선 알루미늄 보면 단기 순이익 굉장히 많이 잡히는데, 그쪽 사업부가 수익을 좀 많이 지금 내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또 올해 들어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자동차 사업부라든가 그런 뭐 공정혁신, 그 고부가가치 제품들의 비중이 좀 많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좀 개선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좀 조정을 좀 잘 받아서 주가는 담백한 상황입니다. PR로 따져봐도 7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한 1,110원 전후로 해서 매수를 하시면 1,400원까지 다시 한번 그 정도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에 어떤 수급적인 부분은 영향을 좀 덜 미치나요? 수급적인 이게 그렇게 최근에 보시면 특히 뭐 수급이 그렇게 뭐 외국인이 꾸준히 산다거나 그런 뭐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은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그냥 뭐 주식 흘러가는 대로 수급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기 공략주 4종목 자세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웅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증시 흐름 살펴보고 또 투자의 맥을 짚어보는 정용성의 후광통 시작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정용상 PB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발표된 중국 HSBC 제조 PMI가 일단 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 제조업 경기가 위축 국면으로 좀 돌아섰는데 오히려 부양 기대감을 또 부풀고 있더라고요. 오늘 중국 상해 증시가 장 초반에 3,000포인트를 찍기도 했는데 시장 대비 좀 양호한 흐름이 펼쳐지고 있죠.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정고점을 트라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000포인트를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이번에 3,000포인트를 넘어가 주면 다음부터는 3,000포인트가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3,000을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3,000에서 3,500, 4,000포인트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좀 업종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상해 시장, 은행 업종과 부동산 업종 또한 그 보험 업종과 증권 업종, 그러니까 그동안 가장 강했었던 금융주 3인방이 지금도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주들이 가장 세고 앞으로도 가장 많이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동안 이번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었던 중국 1위 증권사인 중신증권 오늘도 8%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강한 업종, 그러니까 들올랐다고 해서 싸다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올랐지만 그만큼 이익 성장률이 큰 증권업종 꼭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증권업종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실크로드 1대1로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죠. 철도 관련주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중국 교통건설이 5.8%, 중국 중철이 3.6%,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갈주패도 5.6%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번 시간에 예전에 또 말씀드렸었던 방산 관련주, 그러니까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군사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한 모습인데요. 중국 천지위성 3.35%, 중국 조선중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 4%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좀 루머라든지 아니면 좀 우려감이 섞인 종목들이 몇 개 나오고 있습니다. 상해가와 연합이라든지 안휘, 황강물류, 또 양봉홀딩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상장회사들 같은 경우가 상장 폐지에 대한 위험의 경고성을 알려주는 그런 언론 보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워낙 글로벌 증시 대비 상해 증시는 홀로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광통 시대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중국의 호텔 신라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국제 여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의 30%가 그 호텔 신라가 하고 있는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 뭐 한국에도 많이 와서 면세품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하는데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여행객들 중국 국제 여행사 등의 그런 면세점을 이용해서 폭발적으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봤었을 때는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객들이 늘면서 중국 국제 여행사는 여행을 하면서 또한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중국 국제 여행사 호텔 신라가 거의 뭐 10배 정도 이상 상승을 했던 그런 스토리를 지금 중국 국제 여행사가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단기순이익을 보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도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에서는 호텔 신라와 견줄 수 있는 중국 국제 여행사라는 종목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정용상 PB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멘토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또다시 좀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1904포인트, 코스닥은 534포인트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자,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까요? 전 이렇게 봅니다.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 기회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데, 크게 지금 시장 반응 자체는 몇몇 종목도 오늘 막 큰 하락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당장의 모멘텀 자체는 안 좋아요.
어떤 악재가 있으니까 FOMC 상황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잡힐 것도 같고 조정이 이번 주 내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 1900포인트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900을 깨고 내려갔다가 반등을 주는 포인트에 맞춰서 수급이 늘어나는 그런 종목군들은 놓치지 마시고 비중을 늘리시거나 신규 접근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럽니다. 거의 10월부터는 종목을 거의 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좋은 종목을 선택하고 들여도 빠져버리고 팔고 나면 갑자기 올라버리고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는 웬만하시면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주, 전주, 다음 주부터는 좀 쇼커버링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서 나와주면서 조금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게요. 자, 수급 100점주 보고 문자 상담해드릴 건데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요.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인데요. 아시아나항공, 한라, 비스테온공조, NHN엔터, 제일기획, SK이노베이션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아시아나항공 오늘 급등하고 있죠? 수급도 굉장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5%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네, 외인 25만 주, 기관 21만 주가량을 강하게 매수하고 있더라. 이거 언제 팔아야 됩니까? 언제? 외인 기간 양매도가 이틀째 나오든가 외인만 이틀째 나오든가 어쨌든 이틀 이상 강한 매도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어떻게 해요? 꼬꾸라져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 매도하시면 돼요. 지금은 뭐 괜찮아요. 대한항공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네. 대한항공이 올라가다 오늘 뭐 쉬어가지만 밑구리 또 달고 올라가요. 유가가 또 하락하겠죠. 하지만 오늘 정유주가 올라갑니다. 바닥 확인에 대한 또 기긴 된 것 같은데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 그렇지만 실적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한라 비스테온 공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종목은 M&A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왔네요. 어쨌든 강박권 움직임인데 자, 최근 들어서 많이 급등했어요. 네, 오늘 약간 조정을 받는 거지만 어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 있어 보일 정도의 수급 상황이에요. 수급 좋고요. 오늘 최근의 수급 상황도 보자면 외인의 꾸준한 매수였는데 자, 오늘 시장 기관의 뭐예요? 매도였다가 매수로 돌아섰더라. 의미가 있는 오늘 하루가 아닌가. 내일부터 또 추가적인 가능성, 매수 가능성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거 어디까지 과연 갈까? 전 고점 포인트는 5만원대 3, 4천원부터 5만 3, 4천원부터 5만 5천원 정도 5만 2천원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럼 무조건적인 반등을 고민해본다. 수급이 더 좋아진다면 5만원 이상까지는 1차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겠더라. 조정이 나온다면 1차적인 조정은 얼마까지? 4만 4천원 포인트까지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성장 가능성 괜찮아요. 이슈거리 좋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NHN엔터입니다. 자, NHN엔터가 오늘도 올라갑니다. 어제 급등을 했어요. 네. 어제 6% 이상 급등 마감했고요. 자,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좀 밀리는 듯 했는데 현재 1.2%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웹제는 오늘 잘 아시겠지만 거래 정지입니다. 왜요?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과열 방지를 위해서 거래 정지가 오늘 하루 있습니다. 내일 또 올라가겠죠?
자, NH엔터. 내일 웹전이 또 올라가면은 NH엔터도 따라 같이 올라가겠죠. 사실, 웹젠보다는 NH엔터 갑의 입장인데, 바뀌긴 했어요. 하지만 자회사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웹전이 갑이 된 상태예요. 네, 잘 올라갑니다. 추가적인 상승 역시나 가능하겠다. 오늘장 수급도 잘 들어왔어요. 자, 외인 2만 주 이상, 기관도 8천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고, 최근 수급도 기관 꾸준하고 외인은 매수 돌아섰고, 개인만이 팔고 나가더라. 개인만 파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인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 해봅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 종목은 네, 제일기획입니다. 자, 제일기획 같은 경우도요. 최근에 좀 상당히 많이 안 좋았었는데 오늘 좀 반등을 줍니다. 오늘 반등을 줘요. 바닥 확인이 된 건가? 이게 그 말로만 들었던 제가 말하는 2차 반등 구간인가? 네. 2차 반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바닥이 되는 건가? 그렇죠? 그럼 다음 구간은 정말 이렇게 되는 건가? 어떻게 해요? 요렇게. 그럼 다음 구간 얼마죠? 올라가 준다. 요 갭을 메우겠죠? 한 2만원, 25,000원까지는 가는 건가? 요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나쁘지 않게 움직일 것 같아요. 오늘짝 수급도 보자면, 외인 66,000주, 기간이 18,000주가량, 금액으로 따져보더라도 11억, 한 3억 정도 들어옵니다. 최근에 수급 상황에서 꾸준한 외인 들어와줬고, 기간의 매도에서 매수로 좀 바뀌었다. 근데 이거, 오늘 당장 매수하기에는 약간 꺼름직합니다. 일단 흐름은 나왔는데요. 내일장에서도 상승 그림이 나와야지만 이거 매수지. 지금 당장 이거 매수하시는 거는 약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얘가 좀 참아보시고, 반등 좀 더 나오는지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유가가 밀리는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이 올라갑니다. 어제부터, 그제부터 올라가요. 이유가 뭐죠? 판매자 입장보단 이제 구매자 입장이 돼버린 상태. 유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닥 확인이 좀 돼버린. 사실 SK이노베이션이 너무 많이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는 것 자체도 좀 미안한 거죠, 이거는. 미안한 거죠. 이렇게 내려온 주가인데, 좀, 유가가 이제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조금 방어책이 마련될 겁니다. 자, 근데 기름값은 왜 안 내릴까요? 기름값, 기름값 중에 세금이 900원입니다. 900원. 아시죠? 기름값이 막 안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상승 추세를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 GS도 같이 한번 볼게요. S오일 같은 것도. S오일도 잘 보시면요. 유가가 최근 들어서 급락했죠, 이때. 근데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확대해볼까요? SK이노베이션 주가가 밀리고 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유가 네가 이제 아무리 빠져도 회사 입장에서는 크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 정도로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소리입니다. 또 연말에 배당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 더 이상은 빠질 수 없어. GS 같은 경우에도 바닥 확인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죠. 오늘 올라가죠. 크게 지금 밑으로 더 이상 안 내려가는 포인트가 나와요. 그럼 정유주들은 향후 전망을 봤을 때는 상승 분위기를 타는 게 약간 꺼름직하지만 밀리진 않을 거란 말이죠. 크게 밀릴 가능성이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유가랑 지금 최근의 흐름이 거의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급도 잘 들어왔는데 상승 분위기를 타긴 힘들지만 하락 분위기도 힘들다. 너무 싸져서. 그러면 어떻게? 횡보를 할 수가 있겠다. 이 정도 포인트에서. 그렇죠? SK이노베이션의 또 S오일의 단기적인 투자 트레이딩으로 본다면 5% 공략주는 항시 조정이 나온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자,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볼게요. 3923님 NH엔터 78,000원 매수 50%인데 매도할까요? 입니다. 공개방송 들어오신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50% 비중이면은 공개방송 들어오신 분이 맞을 수도 있어요. 50% 비중으로 7만원대 중반에서 매수를 했고요. 가장 싸게 매수하신 분은 6만원대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6만원대 매수하신 분은 비중은 크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NH엔터 2%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어제도 말씀드렸죠? 10만원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78,000원에서요, 10만원 올라가면 22,000원 오릅니다. 그렇죠? 네,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겠죠? 상당히 많이 날 거예요. 저 맛있는 거 뭐 사주실 건가요? 10만원 가면? 방송국에 꼭 오셔가지고 떡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0만원 갈 겁니다. 기다려보시고, 지금 전고점 포인트라고 해서 조정이 나오고 빠질 거란 생각, 오늘 오전에 그랬는데 다시 다 올라갔죠? 분봉으로 볼게요. 전고점 포인트라서 빠질 거란 생각,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바로 간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거 저 10만원 안 봐요. 15만원 봅니다. 10만원 안 봐요. 15만원 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식한테 물려줘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얘는 사실 보시자면 주식수가요 1,500만 주밖에 없어요, 여러분. 1,500만 주입니다. 이 회사 주가가 15만원 위로 올라가고 20만원까지 내년에 간다 칩시다. 액분 한번 해줘야죠. 액분 해줘야지. 네. 딱 한번 잘라줘야죠.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NC소프트가 배당을 늘린대요. NH엔터 지금 유보금 얼마나 있어요? 그때 4천억 가지고 2천억 정도 내년까지 쓴다 그랬는데 한국사회보결제 1개 샀어요. 돈 아직 많다고요. 배당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배당이 늘어날 수 있어요. 배당을 제대로 할 수도 있어요. 호재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 새로 나온 게임인데 크루세이더 퀘스트인가 갑자기 게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지금 5위권 안에 들 겁니다. 무료가 1위인가 매출이 5위인가 그럴 거예요. 출시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리고 웹젠의 중국에서의 전민기적. 그거 대박이죠. 추가적으로 상승 줄 겁니다. 오른다고요. 쫄지 마시고요. 저 믿고 가져가세요. 네. 계속 믿어보죠. 오랜만에 대박 종목 하나 나온 겁니다. 그렇죠? 계속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두산중공업입니다. 4008님, 39,500원 진단 부탁입니다. 보겠습니다. 사실, 두산중공업 주가가 썩 재미는 없잖아요. 매수가가 39,000원이세요. 오래되셨어요.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고, 네,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1년이 넘으셨으니까, 이때쯤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 전에 매수하셨는지는,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아니겠죠? 네. 거의 이때쯤 바닥 판단하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깨고 내려갔으니까 사실 매도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시기도 있었는데 일단 가지고 가셨어요. 올라갈 듯 하다가 결국 또 깨고 내려갔어요. 또 깨고 내려갔어요. 그 주가가 영 힘이 없어요. 최근에 수급사항도요, 영 힘이 없습니다. 자, 두산 중공업을 보려는데 제가 두산 인프라코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두산중공업 보는데 두산 인프라코어를 꺼내느냐. 자, 두산 인프라코어는 누가 주인입니까? 두산중공업에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자면 36% 정도를 두산중공업의 최대주주로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의 핵심 이슈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2016년이에요. 내년이 아니고요. 자회사 밥캣의 상장권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두산그룹주들은 조금 탄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이제 내년 말입니다. 내년 말부터 해서 이제 두산그룹주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재밌거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두산인프라코어도 잘 봐야 돼요.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올라간다. 언제쯤 올라갈 것이냐 문제는. 일단 한번 시동을 걸었어요. 11월 달에. 걸고 한번 올라가다가 조정 나왔죠. 근데 건 시점 자체가 거의 이평선 밀집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이거. 이번 주 안으로 다시 올라가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전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깨지 않으면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그게 아니면 사실 힘들어요. 수급 분위기도 사실 썩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없단 말이죠.
기간이 좀 매수하는 듯 했는데 결국 매도로 돌아서는 분위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오늘장 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간 매수율에 주네요. 다행히도. 수량으로 체크하니까 기간 매수 수량 자체가 39,000주가량 잡힙니다. 나쁘진 않은 모습이에요. 서서히 좀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는 생각인가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반등을 좀 주거나 아니면 소폭 더 내려온 다음에 반등을 주거나 그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그때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늘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단가를 확 낮추셔야 돼요. 최소 얼마까지? 만약에 비중이 이게 20%시라면 2배 늘리셔야 됩니다. 40%까지 늘리셔서 단가를 어떻게 3만원 초반까지 낮추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음 반등 시점에 맞췄을 때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때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으로서 이거를 4만원까지 무작정 기다리겠다는 생각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감이 오시죠? 잘 참고해 주세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한정기술, 0377님, 61,000원에 40% 보겠습니다. 어제도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일단 가져가는데, 주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올라가면 누가 매도할 것이다? 제가 어제 이 방송에서 그랬죠. 누가 매도할 거라고 그랬죠? 한국전력이 매도할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장 끝나자마자 한국전력이 매도 쳤어요. 진짜 지분을. 시겁했죠.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못 시키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한정기술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마다 한국전력은 72%가 아니죠. 이제는 60%까지 내려왔는데 51%까지 지분을 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51% 이상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한정기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발목을 잡는다. 근데 한국전력이 왜 하필 이런 5만원대에서 그걸 팔아? 참 아이러니해요. 왜 팔았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전기세 어떻게 해요? 조정하라는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유가가 내려갔으니까. 서민들 살려라 발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받기도 하겠고 일단 재무 안정화 차원에서 한전 KPS, LGU 플러스, 한전 기술까지 지분을 매도를 그냥 해버린다는 거죠. 상승을 또 줄 건데 그때 또다시 어떻게 한국전력에서 죄송하지만 지분을 또다시 매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블록딜러.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반등은 줄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반등은 줍니다. 얼마까지요? 6만원대까지는 반등 줄 겁니다. 왜?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근데 그 추후에 반등 줄 때마다 크게 6만원 넘어가면 그때 또 누가 한국전력의 지분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 왜? 이때 동그라미 칩니다. 이때 누가 팔았죠? 현대중공업에서 지분 매도했으니까. 그때 또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반등 주면 반드시 빠져나와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이솔루션이에요. 9571님 18,300원인데요. 볼게요. 20% 보겠습니다. 자, 수익 중이셨다가 쭉 내려왔는데 조금 약간 바닥을 확인하는 것도 같아요. 이게 금요일날 8%까지 밀렸었네요. 거의 뭐 구간대 자체 이 정도 구간이면 거의 바닥 인식이 되는 구간이죠. 그렇죠? 지금 구간에서 판다는 거는 굉장히 조금은 약간 아쉬울 것 같아요. 저는 조정이 나오면 이전에도 이때 상담해드리지 않았나요? 가장 매수하기 좋은 시기는 이런 시점이다라고 의견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결국 이런 시점까지 오거든요. 항상. 아마 그때쯤 매수하신 것 같고요. 그럼 고점 포인트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이거 제가 쉽게 손을 긋는 거지만 이거 되게 잘 맞아요, 여러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요렇게 고점 포인트 먼저 이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보통 어떻게 하나 더 만드시고요. 가운데 정가운데에 대충 라인을 잡습니다. 너무 짧게 잡았나요,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잡아보자면 이 친구의 주가 포인트가 바닥에서 중간 라인의 중단에서 고점까지
라인을 확연하게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 포인트는 뭐예요? 네. 차익 실현에 나올 욕구가 생기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당연하고 다시 어떻게 주가가 내려왔다가 좀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다시 어떻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얼마까지? 21,500원이나 22,000원까지는 올라간다는 소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때 조정을 받거나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언제처럼 이때처럼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이거는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고 일단 추이는 지켜봐야 되는 자리인 겁니다. 상승을 줄지 하락을 줄지. 만약에 여기 라인 깨져버린다. 얼마? 18,200원 정도 라인 깨고 내려간다. 매수가 아래로 꺾여버린다. 그러면 손절 쳐야 되는 거죠. 일단 손절 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야 된다. 추세는 이래요. 실적 양호한 종목인 거 압니다. 좋아질 종목인 거 알아요. 네. 근데 지금 추세는 바닥을 한번 확인하는 중이기 때문에 매도하지 말고 보유해보자.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자, 볼까요? 한국콜마까지 보겠습니다. 자, 한국콜마 2245님 48,500원에 50% 보겠습니다. 48,500원이요. 네, 손절해야 될 시기가 사실 지난 거죠, 이거는. 이거는 뭐 다 빠져나갔잖아요. 보세요. 이건 깨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포인트에 맞춰봤을 때 보세요. 전 저점 포인트로 라인을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 좀 더 진하게 표시를 드리자면 여기 포인트로 라인을 잡을 수는 있겠죠. 여기 포인트가 깨지면 골치가 아파지는 추세상의 라인인데 수급 포인트 같이 볼게요. 빨간색, 파란색 너도 나도 물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주체로, 누군가는 매도세로, 투시는 최근에 매도세로, 연기금도 어떻게? 매도세로. 그렇죠? 외인은 매수가 좀 많긴 한데 최근에 매도도 보이고 매수도 보이고 뭔가 조금 깔끔하지가 않아요. 근데 투신과 연기금 매도세 또 나오는 와중에서 주가가 아주 야금야금 천천히 밀립니다. 꼭 지키셔야 되는 라인만 잡아드릴게요. 여기로 보겠습니다. 얼마로 보시냐면 44,000원입니다. 44,000원 깨고 내려가면 여러분 여기 매수하신 분 있죠? 2245님 44,000원 내려가면 안타깝지만 비중을 많이 줄이시거나 빠져나온 이후에 재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상당히 이미 모멘텀 많이 받고 올라갔거든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올해 1월부터 치자면요. 거의 3만원부터 해서 6만원까지 갔잖아요. 2배가 올랐잖아요. 2배가 나왔는데 조정이 나올 수 있죠. 보통 고점에서 50%까지 회귀한다면 이 정도 자리가 되긴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 빼고 보는 게 맞아요. 44,000원 깬다면. 깨지 않으면 다시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매수가 이상까지 가서 얼마까지 갈까요? 53,4천원까지는 갈 거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도가 아니라 다시 연락 주셔야죠. 네, 그때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빨리빨리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입니다. 일요일 21일 일요일 본사에서 합니다. 여의도역 2번 출구입니다.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과 내년도 볼만한 종목들 가지고 갈 테니까 꼭 오셔가지고 정보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저 모른다고 하지 좀 말아주세요. 가끔 있어요. 끌려오셨는지. 네, 이번에는 그런 분 있으면 쫓아버릴 겁니다. 아셨죠? 네.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1900선 초반에서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기관과 개인이 매수로 맞서며 매매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장 1900선 지지력을 확인할 수 있을지 장 마감까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